네, 제3지대 신당들이 총선 앞두고 속속 합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5개였던 3지대 신당이 3개로 지금 현재 좁혀졌고요. 예, 중텐트들이 빅텐트로 이어질 건가 전망이 엇갈립니다. 선거제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냐, 준연동제냐,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전국이 꼬이도록 놔두고 본인의 배우자 문제도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칠 수 있다. 우기면서 그냥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은 유사일에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5,000년 역사에 이런 임금, 예.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죠. 너무 그리고 진짜 뻔뻔하고 나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어떻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과거의 임금도 백성을 품어줬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는 이런 비정한 대통령이 언제 있었는가? 그런가 하면 날리면 배춧가 이런 걸로 모든 언론은 탄압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부전자전으로 사직구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전자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직에서 야구봤다를 네. 그걸 사직구장으로 누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나 생각하죠. 이걸 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했다는 것을 보고 네. 도대체 이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 또 모든 권력자들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요. 나는 참 진짜 희한한 게 예. 이수정 교수가 덫에 빠진 피해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도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증거가 없다. 아니 그러면 재판 기록에서 나온 그 많은 거는 뭐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의 최종 의견서는 뭐예요? 아니 그게 자 보세요. 전화하고 통정 매매한 거는 뭐야? 더 코미디는요. 예. 황교안 전 총리께서 북한 공작, 대남 공작 운운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는 강신업 김건희 카페 대표가 던지기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를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졸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가. 도대체 이런 말씀이라도 좀 안 했으면은 화가 덜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김건희 앞에서 무릎을 꿇는가. 이 정권이. 그래서 저는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이 아니라 지금 예. 아니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결과적으로 무릎을 꿇는 그렇죠. 90도 폴더 인사한 걸로 다 끝난 거예요. 끝났죠. 그렇지만은 대통령실에서 한 2시간 밥 저는 먹는 거 하고 이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다. 임시 봉합이지만은 곧 터진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김건희 특검 소리를 입도 뻥끗하지 마라 하는 명령과 함께 공천은 내가 보낸 용액관, 검액관으로 해라. 그런데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폴더 90도 인사로 전용차 타고 오면서 2시간 37분간 오찬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느냐. 우리 속담에 참새가 방앗간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없죠. 예. 국제적인 관심사인 심지어 페루 언론도 예. 영부인의 디올백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런데 그걸 지나갔겠느냐. 이 자체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을 진짜 바보로 보고 짐은 국가다. 루이 14세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이것은 은발의 오줌 내기고 곧 터진다.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견해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신평 변호사. 아, 신평. 네. 예. 윤석열 그렇군요. 대통령은 멘토라고 하는 분도 한동훈 오래 못 간다. 터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래 못 그런데 간다 터진다가 총선 전에 터진다? 네, 총선 전에 곧 터진다.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조급하게 1인자로 올라서는 거예요. 태양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전국 다니면서 나도 태양이다? 지지도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고 당내도 의원들이 전부 한동훈 편에 들어서면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2년도 되지 못했는데 이 꼴 보냐 이거죠. 저는 이건 절대 터집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런데 신평 변호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일부 언론들은 다 봉합되고 예. 잘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죠. 예.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아, 한 번 더 터질 것이다. 이게 터지죠. 이런 식으로 봉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속성상 이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지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중텐트 이준석 양양자, 이낙연 원칙과 상식 이쪽은 일단 통합 선언을 했고 그러면 이 네 자죠. 예. 네 개의 집단이 한꺼번에 이제 뭉치면 이른바 빅텐트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까요? 저는 빅텐트는 결론적으로 보면 안 될 것이다. 안 된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예.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그 뒤에는 가파더 김종인 전 대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는 함께 뭉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가장 바로메타는 유승민 이었죠. 전 대표의 운행이었어요. 예. 저는 대구 출마 지역이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서울 수도권으로 이렇게 부분을 내서 같이 가겠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유승민 대통령 후보로 정리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봤어요. 예. 그렇게 봤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말씀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바로 스픽스. 예. 여기에서 함께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정의당까지도 품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대중 정치인으로 참 대성할 사람이다. 그래서 이합 집산, 밀실 정치 이런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치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준석 대표는 한국의 케네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인한테도 충고를 해줬어요. 예.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는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유승민 대통령 후보, 홍준표, 안철수. 네. 이때 단일화를 하려고 보니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극우 보수예요. 그리고 경제 정책, 노동 정책에서 부동의 보수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극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는데 여기서 과연 이준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정의당까지도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동조를 할까?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를 잘 설득해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선이 딱 그어져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영남 보수 신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더 진보적인 이낙연, 민주당 출신, 호남을 배경 이런 분들하고 함께 가겠느냐. 가면은 자기 표 본산인 보수, 영남 그리고 수도권 일부에서도 득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같이 못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약간 좀 다른 측면으로 같이 못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아니, 현실적으로, 비례대표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이쪽 당들이. 그렇죠. 그러면 각각 나눠 먹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습니까? 합쳐가지고 1+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한 1.5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커져봐야. 이낙연의 정치인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지만은 이준석의 정치는 국민들이 그러한 밀실 나눠먹기, 사랑방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역시 MZ 세대답게 깨끗하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국회의원 한석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가치관, 그런 정치관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러한 정치를 보이면은 기성 정당하고 똑같아지는, 즉 민주당이나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그런 3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차별화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게 무산이 된다면 뭐 지역구에 나오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되면? 당연히 그 원칙과 상식 이 같이 합쳤죠? 세 의원들이 함께해서 예. 미래 개혁당, 예. 개혁미래당, 예. 개미당 예,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당명 가지고도 좀 알력이 있던데요. 예. 아무튼 개혁미래당이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에요. 또 하나 뭉쳐준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도 출마해라. 그리고 개혁미래당에 함께한 새 현직 의원도 신당에 한석이라도 필요하니까 광주에서 출마해라 하는데 저는 출마한다고 되나요? 그게 근데? 이낙연 대표에게 좀 잔인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는 출마할 곳이 없어요. 종로에서 하겠어요. 전국에. 그렇죠. 광주에서 하겠어요. 그의 고향 영광에서 하겠어요. 여기가 아니올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특유의 화법 잘 검토해보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전국적으로 출마하지 못하고 만약 이낙연 대표가 저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비례대표라도 간다라고 하면 그 당은 망하는 거죠. 그러나 비례대표를 근데 누가 줍니까? 중텐트를 한 이낙연 플러스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도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아쉬운 건 없어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지지율이 낮다면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당연히 득표 가능하고 그 새 의원들이 다 그렇죠. 투표력이 있죠. 의정활동도 잘하고 지역도 잘하고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익과 이낙연 전 대표의 이익은 확 맞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낙연 대표가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추종 세력들은 그래도 당대표가 국회에 있어야 된다 해서 비례대표를 추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러한 방법으로 꼭 국회에 진출하겠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고 않을 것으로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